자, 다음 유로마네님. 구독자 이벤트 계획은? 구독자 이벤트를 뭘 해야 되나요? 멸망전 1단으로 모아서 같이 뽑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 프로그램 다음 질문은 제가 못 읽겠다. 마틴 피님.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아톰님은 왜 잘생겼어요? 진지한 질문입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네, 맛있는 와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미난 질문 감사합니다. 테스팅에 사용하시는 잔에 대한 정보. 보통은 제가 짤토를 많이 씁니다. 제가 사실은 와인 수입사에서 일을 한 게 2004년이고 그 전에도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잔이 리델 소믈리에였어요. 근데 사실 제가 뉴욕에 가서 2011년도에 충격을 받았던 게 짤토예요. 너무 가볍고 모양도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짤토하고 병행을 하면서 좀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짤토를 수입해요. 그래서 좋아해서 이제 짤토를 또 수입을 하게 됐고요. 제가 생각하는 버건디 글라스 최고의 글라스 중에 하나가 짤토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제가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글라스인데 제일 오른쪽은 테이스팅용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모든 와인을 테스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짤토 유니모션입니다. 그래서 테스팅용 글라스로 제일 좋고 바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느낌이 좋은 잔이고,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 샴페인이나 화이트 와인 중에 모아쉐라든지 슈발레 같은 이제 바디감이 좀 있는 그런 큰 화이트들 이 잔에 쓰시기가 굉장히 좋고요. 훨씬 더 풍성한 아로마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버건디 가장 직선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짤토 버건디 글라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디캐팅의 효과도 있고 하는 게 이 그라비타스 오메가 글라스. 요 네 개를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리건 24님, 꽃드디니 그랑크루 순위? 로마네 꽁티, 다음에 라타슈, 그 다음에 라로마네, 리시브루와 뮤지니, 본마 비슷한 순위 정도에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가장 떨어지는 거 하나 꼽으라면 클로드 부조를 꼽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클로드 부조가 가장 낮고, 그 사이에 클로라루슈라든지 클로생드니라든지, 요건 제가 도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그랑크루 바순위. 근데 생산자가 사실은 어떤 사람이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탑 생산자가 만약에 클로따르를 만들었다, 아니면 비운의 모노폴, 예를 들어서 람브레이 같은 거, 그런 거를 정말 잘 만드는 생산자가 예를 들어서 루이 미셸이라든가 아니면 DRC라든가 이런 사람이 만든다, 그러면 값어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산자가 제일 중요하고 밭보다는, 물론 밭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밭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에세조로 플래그십을 만든 비조가 지금 이렇게까지 날아오른 거는 정말 비조에 탁월한 실력이 있었던 거고, 사실은 그 정도 올라가려면 밭이 로마네 생비방이나 르시브르 정도 되는 좋은 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버건디 탑5에 항상 꼽히는 게 그만큼 실력이 있고 인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밭도 중요한데 저는 생산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치드 3133님,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제가 WST를 레벨 3를 단 게 2006년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코트 오브 마스터 소믈리에를 CMS를 2012년에 이제 2단계를 서리파이드를 했으니까 혼용해서 같이 하시면 좋아요. 근데 체크를 하시면서 이렇게 WSDT나 인터넷에 PDF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인쇄하셔서 체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표현을 못 한다고 해서 사람마다 표현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생산자들은 와인에서 풀숲의 향기가 느껴진다, 시작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사람마다 표현은 달라요. 취향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게 꼭 10개도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그거에 굉장히 집착했어요. 화이트 페퍼, 블랙 페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카시스, 플럼, 블랙 프루트, 레드 프루트 쭉쭉쭉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 이 작가면 저 와인 테스팅하면 뭐예요? 그냥 좋다, 쩐다 이런 표현밖에 안 해요 지금은. 옛날에는 막 이러면서 시트러스, 화이트 플라워, 망고, 텐저린 이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은 좋네. 예전에는 막
채팅하고 피니시가 10초 이상가, 15초가, 20초가, 탄닌이 어때, SDT가 어때, 밸런스가 어때, 막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특징만 잡아줍니다. 굉장히 직선적이면서도 오크 터치를 아주 매력적으로 잘 썼고, 바닐라의 토스티한 느낌부터 과일 향기를 너무 매력적으로 표현하고, 거기에 입안에서도 하늘하늘하게 너무 이뻐요. 알렉스 형 진짜 사랑해주고 싶어. 평생 하나의 와인만 마실 수 있다면 어떤 걸 드시겠어요? 돈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와, 어렵다. 하나만. 그럼 인생 와인을 꼽으라는 건데. 한 달에 한 병은 무조건 마셔야 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앙리자의 르시브르 85년이나 이런 거는 지금 이제 뭐 기껏해면 만든 게 300병, 600병인데. 근데 평생 마셔야 되니까 한 종류만, 한 와이너리만 마신다고 하면 라따슈? TLC? 라따슈? 로마네 꽁땡이 너무 비싸서 안 되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먹는 거죠, 라따슈.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론처럼 돈이 있다, 데일리로 라따슈 마시겠지. 그러니까 부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작가님 저하고 친한 형님들 계시잖아요, 한국에. 그 형님들 재산이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가시니까, 조 단위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라따슈 한 병 살려면 최소한 요새 외국 나가서도 한 500만 원 줘야 되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그분한테는 400~500만 원이 괜찮네, 먹자 이런 수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돈을 더 아껴 쓰시고 하긴 하세요. 와인 쪽에 오히려 더 비싼 거 안 드시고 그러시는데, 와 이거 진짜 어렵다. 평생 하나의 와인만 마실 수 있다면. 어쨌든 TLC. 라따슈나 라플레르 먹을 것 같아요. 저는 라따슈 가겠습니다. 왜냐면 라따슈는 계속 살 수 있잖아. 다음 파이어 노박스. 올드바인과 영바인의 맛이나 숙성 잠재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면 플레버가 달라집니다. 올드빈이 되면, 비에비뉴가 되면 일반적으로 30년 이상 넘어가부터 이제 힘을 받기 시작을 한다고 하고, 60년이 넘어가면 이제 생산량이 확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100년 넘어가는 이제 트레드 비에비뉴 같은 경우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맛의 차이에서는 상당한데요, 숙성 잠재력은까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향이나 플레버에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이걸 비오디나미로 하나 비오디나미로 하지 않냐도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와인을 만들었을 때 30년 이상 돼야 보통 와인이 힘을 받고 그런 플레버를 낸다고 하거든요. 근데 비오디나미를 고집하는 생산자들이 항상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비오디나미로 포도밭을 관리하면 10년 정도만 돼도 30년, 40년 된 와인들에서 느껴지는 플레버를 낸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한두 명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비오디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올드바인과 영바인은 생각보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다양한 시음의 영상을 보면서 아토님의 인맥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진심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요? 진심을 다한다면 그 마음이 전달이 될 거고, 언젠가는 뭐 맺혀지는 오해도 풀 수가 있고. 근데 안 되는 것도 안 돼요. 안 되는 인연은 때려 죽여도 안 되고. 사실은 와인 쪽의 일을 하면서 저희가 철저하게 을이에요. 갑이 아니라. 생산자들이 철저하게 갑이고, 저는 철저하게 을이고, 저는 항상 가서 이러고만 안 해,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좋은 분들도 많고요. 뭐 생산자들 처음에는 마음을 안 열지만 나중에 마음을 열면, 지금은 이제 장르샤브하고 일을 한 지가 벌써 이제 10년이 다 돼 가서 샤브하고는 이제 친해지기 시작했고, 사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생산자, 저희가 수입하는 것 중에 3명을 꼽는다면 제일 어려운 사람이 안셈 셀러스, 두 번째가 이제 장루이 샤브, 세 번째가 이제 이자벨 하브노인데, 3명이 사실 제일 어려운데, 이자벨은 완전 새침한, 이자벨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어렵고, 장루이 샤브는 포스가 있어요. 키는 저보다 조금 작은데 그 작은 아담한 체구에서 나오는 이런 아우라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배에 손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안셈 셀러스도 항상 어려워서 지금은 셀로스하고 그래도 친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만난 지가 이제 10몇 년이 됐으니까. 네, 셀로스도 사실은 어렵고요. 워낙 이 아우라가 있으셔서. 근데 저한테 이제 편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진심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날 때 진심을 다하고 하면 언젠가는 그 진심은 통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진올덴님, 왜 꽃띠들 위에선 피노누아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생산 지역에서는 그 품종이 심어진 이유가 있겠죠. 토양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 토양이 예를 들어서 석회질 토양이냐 아니면 뭐 락키한 소일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샤르도네와 피노누아가 재배되는 게 차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온도라든가 경사도면,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해 뜨는 면, 그런 부분이 큰 차이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꽃띠들 위에서도 화이트 와인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일부지만. 그리고 꽃띠들 본에서도 아주 뛰어난 레드 와인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제가 테스팅하고 있는 샤샤니도 사실 레드 와인 굉장히 잘 만들어요. 이 집 같은 경우에도 레드 와인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방송하기 싫다. 와. 페어링 전통주도 많이 하고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페어링은 거의 다 와인 가지고 했었는데, 한국은 요즘 소믈리에님들이 전통주 가지고도 많이 하시고요. 뭐 소주, 막걸리 그렇게 이제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하시고 업장의 음식하고 맞추어서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뭐 정식당이라든지 밍글스라든지 재미난 페어링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이트 버건디에서 느꼈던 깨봉면, 이거는 이제 와인 메이킹 하면서 양조적인 측면이 크고요. 때로와보다는 양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가 이 리덕션의 향을 뽑아내는 이 깨봉는 향을 많이 내는데, 신대륙에선 버건디를 지향하며 만드는 버건디가 맛있기 때문이죠. 버건디안 피노누아라고 많이 하잖아요. 미국이라든지 뭐 뉴질랜드라든지, 심지어 묘목도 뭐 클론 153이라든가 뭐 833 뭐 그렇게 클론도 부르고니에서 뽑아가요. 뽑아서 거기 심고. 그래서 우리는 뭐 부르고뉴 클론, 뭐 뽀마 클론 뭐 해서 지향을 많이 하죠, 사실. 근데 해도 그 역사와 전통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아직은. 근데 사실 재미난 와인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 일본 와인 테스팅했었는데 와, 감동받은 와인이 하나 있어서 그건 제가 이제 혼자서 모르게 먹으려고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신대륙은 아무래도 올드 월드를 따라서 만들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나파 같은 경우에도 보르도를 따라서 참고를 하고, 호주 슈라즈 같은 경우에도 론 슈라를 많이 따라하고, 그 다음에 피노누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거의 버건디 쪽을 많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 만들었고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요. 좋은 와인이란 맛있는 와인, 내 입에 맞는, 사실 자기 입에 맞는 와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뛰어나다, 누가 뭐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입맛에 안 맞으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 취향에 맞는 와인이 가장 중요한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립19458님, 같은 셀러 와인이 뭐 숙성 기간에 사실은 맛이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성분 검사를 하면 사실은 동일하다고 하시는데, 맛은 숙성에 따라 그날의 기분, 그날의 컨디션, 제가 그래서 멸망전 할 때 말씀드린 게 제가 가진 그날의 컨디션과 그날의 와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와인은 발효주잖아요. 그래서 계속 천천히 숙성이 되어 가고 있고 변화를 하기 때문에 뽕따를 하더라도 비슷한 캐릭터는 유지를 하겠죠. 근데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공이 부족하신 게 전혀 아니고요. 그날의 기분이나 컨디션이나 그다음에 그날 같이 드셨던 안주라든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누구랑 마셨는지, 어떤 분위기에서 마셨는지 중요하다는 게, 그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유저 90290님, 23-24 빈티지에 간략하게 리뷰해드리겠습니다. 2023 부르고뉴 아주 생산량이 많아서 행복한 비명을 지른 빈티지입니다. 아마 2009년 이후에는 수확량이 가장 좋았던 빈티지고, 퀄리티도 14, 17 정도보다도 더 좋은 빈티지고요. 퀄리티도 좋고 양도 좋았던 아주 좋은 빈티지. 레드, 화이트 다 괜찮은 빈티지입니다. 특히 레드가 좀 더 좋은 빈티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4, 굉장히 어려운 빈티지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2000년에 와인을 시작했으니까 올해 26년 차인데 올해처럼 어려웠던 빈티지는 없습니다. 버건디에서. 그러니까 수확량에 많이 잃어버리신 분들은 80%, 90%가 날아갔고요. 그래서 사실은 2023년을 두 번에 나누어서 이제 배정을 하는 생산자도 있고요.
24년은 제가 이제 올해 가면 테스팅을 하겠죠. 올해 가을에 가서 이제 24년을 테스팅하는데 테스팅할 물량도 많이 없을 수도 있고요. 생산을 많이 했던 기존의 클리마를 나눠서 프리미어 크루를 만들었던 생산자들은 아마 다 합쳐서 만들 수도 있을 정도로 생산량이 극악의 난이도입니다. 적게 잃어버린 집들이 보통 반 정도 잃어버렸고 많이 잃어버린 집들은 한 80%, 90% 날라간 굉장히 수확량은 작습니다. 근데 맛을 봐야 되겠지만 생산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좋은 빈티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밭 설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노만에 빨리 해야죠. 그 다음에 지니 MR3117님 좋아하는 품종과 나라 수위 이유에 대해서 그렇죠. 프랑스 피노누아 제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뭐 가장 우아한 향기를 지니고 있고 가장 감미롭고 제 취향에 가장 맞는 품종이 피노누아다 보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프랑스 멀로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포모롤 지역의 멀로를 아주 좋아하고 보르도 저 안에 까베르 소비뇽도 좋아하고 론 슈라 그 다음에 독일하면 또 리슬링 이탈리는 키안티 이탈리는 바롤로 바바레스쿠를 좋아하고요. 바롤로 바바레스쿠를 아주 좋아하는 편이고요. 다음 질문은 재밌는 채널님 아토님 최애 와인 3가지만 알려주세요. 부르고뉴 피노누아, 부르고뉴 샤르도네, 샴페인 3가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각각의 매력을 지니고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다음에 제인 코리아님 아토님 인생의 첫 와인이 어떤 거예요? 성찬식에서 마신 와인 일 수도 있고 제 기억으로는 확실하게 기억나는 거는 자주 먹었던 게 대학교 때로 기억하는 98년도나 모건데이드에서 나오는 콩코드라는 와인이 있어요. 많이 먹었습니다. 달달하게 마트에서 10,000원이면 사실걸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안 먹습니다. 그 와인도 기억나고 그 다음에 뭐 진로 포도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어릴 때 많이 먹었던 거는 뭐 라세그 딸보 그 다음에 로우트 몬다비의 우드브리지 화이트 진반데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대충 살자님 운동했습니다. 운동을 해서 적십자 자격증도 있고요. 수영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해서 동백섬에서 미포까지 수영을 해서 갈 수도 있고요. 지금 절대 안 되겠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광안리 삼익비치에서 방파제에서 뛰어들면 밀락동 헬스센터까지 수영해서 갈 정도로 수영을 아주 좋아하고요. 수영을 좀 하는 편인데 지금은 체력이 딸려서 30분도 힘듭니다. 제가 주류 쪽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는데요. 아버지의 추천도 있었고 와인을 한번 이걸로 끝내보자. 사실은 위스키하고 꼬냑에도 제가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많이 좋아하고 해서 사실은 그쪽도 와인 못지않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고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케이스인데 와인 쪽으로 와인에 한번 빠지고 나서 다른 주류는 좀 멀리 하게 되죠. 물론 지금도 간혹 위스키나 꼬냑을 뭐 가끔 마시고 있지만 이제 주량이 좀 약해져서 소주는 1년에 많이 마셔봐야 한 3번? 4번? 소주는 거의 마실 일이 없죠. 다음 마이클 커피님 저는 어떤 토양의 샤르도네보다는 생산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만들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멘 몽띠유라는 생산자가 있는데요. 몽띠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는 라스니라는 와인을 만들고 있고 지금 홋카이도에서도 피노누아를 만드는데 아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생산자 따라서 와인을 마시는 편이고 뭐 석회암, 샤블리, 화강암, 뭐 화산토 저는 사실은 생산자 따라서 다르다. 물론 때로와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사실은 생산자가 어떻게 와인을 빚어내는지가 캔버스가 있으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 화가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화가가 어떤 색채의 그림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서 사실 저는 생산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편입니다. 건강주스님 이거는 철저하게 취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보르도 올드 빈티지에 한번 매력에 빠지면 사실 보르도 어린 거 잘 안 먹게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기다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버건디도 어릴 때만의 매력이 있고요. 김치하고 제가 많이 비교를 해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치도 겉절이 좋아하시는 분은 겉절이를 좋아하시고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이 다
보통 겉절이나 좀 생김치를 좋아하시다가 나이 연배가 드시면서 이제 점점 익은 김치를 드시게 되는데 그거랑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는 이게 익은 김치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어떤 거는 뭐 생김치, 겉절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거는 적절하게 익은 그 시기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김치도. 그래서 와인도 그런 것 같아요. 어린 와인은 어린 와인이 주는 매력이 있고 올드 빈티지는 또 올드 빈티지는 주는 매력이 있어서 그 매력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고생 끝에 골병은 그렇죠. 고생 끝에 골병 오죠. 닉네임 진짜 멋지다. 물론 모두 다 빈티지가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특히나 버건디가 빈티지가 중요한 거는 그의 수확한 포도가 단일 품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카베르네 소비뇽, 멀로, 그다음 까마르 프랑, 뭐 푸티베드로 말백 이런 거를 블렌딩을 하니까 빈티지에 대해서 대처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버건디 같은 경우는 온리 샤르도네 아니면 온리 피노누아만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빈티지에 대한 캐릭터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버건디는 빈티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허경민님, 네. 디켄터 사용하는 기준이 있나요? 첫 번째, 저는 디켄터의 사용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샴페인도 가끔 정말 어린 와인들, 뭐 사바 익스프레션이나 뭐 셀러스의 뭐 리웨디, 밀레진 같은 어린 와인을 좀 깨워야 되겠다고 하면 볼이 좁은 디켄터에서 20분, 30분 정도 브리딩을 하고 테스팅을 할 때도 있고요. 와인이 단단하니까. 디켄팅하는 기준은 딱 그거예요. 저는 와인을 오픈을 해서 향을 맡는데 스월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향을 먼저 맡으시고요. 그 다음에 스월링을 해서 과일향이 훨씬 더 풍부해진다. 그러면 디켄팅 하셔도 돼요. 사실은 뭐 올드 빈티지를 딸 때도 이걸 디켄팅 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실 때 오픈해서 이제 향을 맡으실 때 과일향이 좀 더 풍성하게 난다. 그럼 디켄팅 하셔도 돼요. 근데 똑같다. 디켄팅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올드 빈티지일수록 볼이 좁은 디켄터로 하고 어린 와인일수록 볼이 넓은 게 하는 게 브리딩 면적이 그만큼 넓어지니까 빨리 산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드 빈티지는 볼이 좁은 거, 뭐 샴페인이라든가 보르도 올드, 그 다음에 버건디 올드 이런 것들은 침전물 제거의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볼이 좁은 걸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정말 와인을 산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볼이 넓은 디켄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디켄팅 안 하고 그냥 즐기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미스터 제프 353님, 베리향 알코올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마트에 가시면 요즘 스트로베리, 라스베리 많이 있잖아요. 직접 한번 과일 향 맡아보세요. 그 향이 와인에서 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천연 사이다님, 이탈리아 와인 너무 궁금했는데 좋아요. 주량이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좀 드셨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70살에서도 아버지가 저기 지리산 갔다가 산장에 갇히신 적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친구분들 이제 저기 부산고등학교 동기 경무회라고 해서 뭐 경찰하고 이제 공무원분들 계시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어르신 7명이서 그 산장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서 소주를 한 80병을 드셨던 바둑 두시면서 그래서 그 피가 어디 갔겠습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좋으면 많이 먹죠. 이 작가님 저하고 한 15년 이제 되셨죠? 18년 정도 됐나? 많이 마실 때 제가 몇 병 먹나요? 이 작가님? 진짜 많이 드실 때는 저희 한 3명이서 10병, 뭐 12병 마신 적도 있어요. 네. 와인은 뭐 좀 술이 받는다고 하면 진짜 작정하고 컨디션 좋을 때 마시면 한 4병은 먹는 것 같아요. 6병, 7병 드시는 것도 봤어요. 근데 한 병 먹어도 취할 때도 있고요. 네. 근데 컨디션은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이름이 이준영님이시네요. 일단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사실 성악을 했었을 만큼 고등학교도 뭐 예고를 갈까 할 정도로 목소리는 부모님께서 주신 거라서 근데 예전엔 좋았는데 지금은 목소리가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재상님, 미구엘 토레스가 제가 알기로는 금양으로 넘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금양으로 넘어가서 이제 금양에서 수입되지 않을까 싶어요. 토레스 정말 좋은 브랜드인데. 그 다음에 유저레 뿌띠몽님, 멸망전 노잼인데 죄송합니다.
댓글 답글도 있어서 아, 오버하시는 댓글. 분도 있어서 10만 원대로 올라갈 때라고 생각. 불공 강요가 레알 마드리드 저도 알고 있고 사실은 저도 자부심이 있어요. 사실 유튜브 보면 전 세계 유튜버 중에 버건디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맞죠? 샴페인도 그렇게 할 거고. 아 너무 훌륭하죠. 근데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저희도 미치겠어요. 진짜로. 예를 들어서 도맨 비조 장혜무 비조 인터뷰도 그러니까 제 영상 중에 거의 제일 꼴등일걸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한 3천 나왔나? 뒤편은 1,000 얼마 나왔나?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고민해서 영상도 괜찮았고 장희부의 철학이라든지 그런 인터뷰 없을 거거든요. 장희부도 굉장히 만족한 인터뷰였다고 하는데 그런 건 조회수가 폭망을 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멸망전이 구독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근데 사실 병행하면서 할까 싶습니다. 멸망전만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일주일은 버건디 했다가 일주일은 보르도 했다가 뭐 일주일은 샴페인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뭐 대충 질문들은 여기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뭐 이 영상이 지나면 그 다음 편은 아마 샴페인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발레드 마은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천 생산자라든지 추천 급여라든지 이런 와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노만에 마무리하고 니생조르주 가야죠. 빈티지도 해야 돼요, 저희 사실은. 야 2023, 24 예. 뭐 넘어가면 23은 비조 출시되면 비조 마시면서 좋습니다. 너무 좋아. 최애 와인은 알렉스 모로이모예요. 나빠시면 저리 가라. 이 작가님 말하는 그 맛 아니에요 이제 명품 맛. 명품 맛. 확실히 명품 맛. 잘 만들어요 진짜 와인. 아 좀 더 일찍 알았다 그러면 이 와인 더 사 먹었을 건데. 올해 2월 달에 알렉스하고 뉴욕에서 술 많이 먹었거든요. 이런 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올해 배정량도 좀 늘리기는 했는데 예. 어쨌든 알렉스 모로 저는 사랑합니다. 알렉스 형 사랑해요. 자 지금까지 와인 마시나 톰 이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